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0이라는 나이를 목전에 두고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한 중년 여성이에요. 올해로 결혼 24주년이 된 저와 남편은 연년생 아들 둘과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저나 남편이나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저희 형편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7평 남짓한 삼겹살집이었죠. 평소 먹는 것이나 음식에 관심이 많은 남편이 주방과 고기를 담당하고 싹싹하고 손이 빠른 제가 홀을 맡았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 씩씩거리며 싸우다가도 신기하게 식당에선 손발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저희 식당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작게 시작했던 식당이 20년이 지난 지금 30평 넘는 고깃집으로 규모를 키웠거든요. 둘이 사부작 했던 일들을 이제는 직원들을 10명이나 두고 할 만큼 바빠졌고요. 일정 시간 이상의 외식과 단체 모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코로나 시즌에는 고깃집이라는 특성상 배달 문제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수많은 시도 끝에 식지 않고 맛있게 구운 고기를 손님의 식탁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때보다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만족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 리뷰나 평가는 항상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장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좌절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주저앉지 않고 악으로 버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만큼 가게 확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남편의 형인 저희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차이로 머리가 아주 좋고 똑똑한 분이었죠. 일찍이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주버님은 30대 초반에 특수 의료기기를 개발해 회사를 설립했어요. 성실한 직원들도 몇몇 두고 열심히 한 결과 많은 병원에서 기기 구매 요청이 쇄도했고 어느덧 아주머님의 회사는 연매출 100억을 훌쩍 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마침 가게 확장에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 망설이던 저희에게 선뜻 먼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투닥거리면서도 남편과 우애가 남달랐던 아주버님은 제게도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저희 셋은 누구보다 가족같이 잘 지냈어요. 하지만 우리 아주버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던 탓에 지금까지 돌싱도 아니고 연애 경험도 거의 전무한 솔로였거든요. 능력 있는 CEO라는 것을 앞세워 제가 소개도 여러 번 주선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어느덧 51라는 나이가 된 거예요. 제 눈에는 못난 것 없고 성격 좋은 데다가 돈도 잘 버는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없다 보니 아주버님은 늘 한 구석이 허전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버님에게도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석준아, 재수씨, 나 할 말 있어. 나 여자친구 생겼어. 진짜요? 대박! 형,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이 자식이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거짓말 하겠냐? 아주버님, 누구예요? 아, 궁금해 죽겠어. 어떤 여자예요? 네? 그런데 나이가 좀 어려요.
형보다 당연히 어리겠지. 얼마나 어리길래? 35살. 35살이요? 그럼 띠동갑도 넘긴 넘는 거지만. 아주버님, 요즘 연예인들 보면 다들 15살 차이 나는 커플들이 기본이던데요, 뭐.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형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35살? 그 여자 돌싱이야? 결혼한 적 없어. 그런데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어려 보여. 아니, 애기 같아 보여. 그래서 더 같이 다니면 민망한 느낌이랄까? 에이, 아주버님, 자신감을 가져요. 아주버님 키 크고 덩치 좋고. 아, 흰머리 염색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여자를 형이 어떻게 만났어? 혹시 뭐 이상한 데 가서 사귀고 그런 거 아니지? 이 자식이 계속 날 뭘로 보고. 우리 고객 병원 간호사야. 중요한 기계 결함이 한번 발견되어서 밑에 직원 말고 내가 직접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됐어. 그런데 나한테 먼저 말도 걸고 친근하게 대하더라고. 난 별 생각 없었는데 내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니 그날부터 진짜 연락을 하더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어린 간호사가 형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형 돈 냄새 맡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 나는 나이도 다 말했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다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엄청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작했어. 그 아가씨도 사실 35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네요. 결혼 정년기네 뭐. 너무 잘됐다. 아주버님, 빨리 더 얘기해줘요. 처음 듣는 아주버님의 연애 이야기에 우리 모두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 두 아들도 드디어 큰아빠가 연애를 하냐며 궁금해하더군요. 여자친구 사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사진요? 잠깐만요. 헐, 세상에 너무 예쁘다. 진짜 35살 같이 안 보이네. 봐봐, 대박. 형,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쁘지? 실물은 더 예뻐. 사진 속의 여자는 정말 연예인같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는 먼저 경계부터 하는 것이 맞다는 주의를 갖고 있는 저도 사진만 보고 푹 빠지겠더군요. 형,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건데? 결혼할 거야? 마음이야 하고 싶지. 사실 얘도 결혼하자고 나한테 조르고 있는 중이야. 진짜? 이렇게 예쁜 여자가 형한테 결혼을 조른다고? 꿈꾸는 거 아니지? 진짜라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결혼하고 싶다고 매일 그래. 그래서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할 게 뭐 있어. 형 땡 잡은 거지. 자꾸 자기는 아주버님이 뭐 어때서. 그동안 여자들이 몰랐던 어떤 매력을 그분이 발견했을지도 모르지. 아주버님, 조만간 우리 자리 한번 만들어요. 너무 궁금해요. 아우 참, 재수씨가 뭘 나보다 더 좋아해. 얘기해 볼게요. 부끄러운지 얼굴까지 붉히는 아주버님을 보니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여자친구가 동석하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김은비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호영 동생 구석준이라고. 이쪽은 제 와이프 오진하예요. 실제로 만난 은비씨는 정말 훨씬 더 예뻤어요. 어디 가서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초면에 실례지만 정말 예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여자지만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감탄사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은비 씨는 애교도 많아서 아주버님이 녹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오빠, 나 저기 소스 좀. 아, 이거? 자.
아, 오빠가 직접 뿌려줘야지. 그럴까? 알았어. 내가 뿌려줄게.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아주버님 커플을 보는데 저까지 다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더군요. 은비 씨는 간호사라면서요? 일은 괜찮아요? 별로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다 환자라서 진짜 별로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다 환자니까요. 그럼 다른 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건 오빠랑 결혼하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군요. 결혼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부모님도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별말 안 하시던데요? 집안 분위기가 프리한가 보다. 좋네요.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몇 해 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비 씨 같이 좋은 분을 만난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아무튼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은비 씨는 생각보다 꽤 적극적이더군요. 그날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저희는 헤어졌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비 씨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난 잘 모르겠어. 35살 맞아? 왜 그렇게 심하게 어려 보여? 타고난 거지. 어려 보여도 뭐라 그래. 그런데 만약에 형이 진짜 은비 씨랑 결혼하면 당신보다 더 어린 형님이 들어오는 건데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데려와도 형님 소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아주버님에게 가족만 생길 수 있다면. 누가 보면 당신 친오빠인 줄 알겠어. 휴나는.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던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부터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 이 아침부터 뭔 일이에요? 재수씨, 나 진짜 결혼하려나 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어제 은비가 석준이랑 재수씨 만나고 와서는 더 빨리 결혼하자고 성호였어요. 진짜요? 어쩐지 느낌이 좋더라. 너무 잘 됐어요. 뭐라 그러죠? 스드메? 그걸 본인이 받은 것이 있다면서 오늘 오후에 바로 상담을 가자고 하던데? 아, 스드메요. 예쁜 아가씨인데 뭘 어떻게 해도 다 예쁘겠죠. 잘 다녀와요. 아주버님, 다시 한번 축하해요. 고마워요, 재수씨.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어요. 막 첫사랑을 시작한 수줍은 소년 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들으니 괜히 저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쁘던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다며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형은 삼겹살 냄새도 맡기 싫다더니 갑자기 무슨 고기 타령이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헬쓱해? 야, 말도 마. 나 완전 죽다 살아났어. 그 웨딩 촬영인가 뭔가 한다고 은비가 나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이어트 시켰는지 알아? 그놈의 키토식 해야 된다고. 아예 밥빵 같은 건 입에도 못 대게 했다고. 아, 어쩐지 아주버님 얼굴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엊그제 촬영했는데 하루 종일 찍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신부를 만났는데 형이 다 맞춰줘야지. 아저씨처럼 배 내밀고 사진 찍으면 은비씨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아, 배고파. 나 지금 생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재수씨, 나 밥 한 공기만 더 줘요. 알겠어요. 많이 드세요. 한 달 사이 얼굴이 야윈 아주버님이 안쓰러웠지만 뭔가 결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그 스드메라는 게 원래 그렇게 비싼 거예요? 비싸게 고르면 비싸다 할 수 있고 뭐 자기 재정 상황에 맞게 하긴 하는 거죠. 얼마나 비싸길래
아주버님이 비싸다고 혀를 내둘러요? 2,500만 원이요. 뭐? 네? 2,500만 원이요? 형, 무슨 진짜 연예인이야? 사진 찍고 드레스 입고 얼굴 분칠하는데 무슨 2,500만 원씩 써. 형이 하자고 찾은 건 아니지? 당연하지. 다 은비가 알아본 거지. 친구들은 최소 3천만 원짜리부터 한다는데 자기는 엄청 싼 거 한 거라고 말하더라고. 더 좋은 거 하고 싶었는데 참는 거라고. 결혼 준비가 원래 이렇게 비싼 거야? 아주버님 집은요? 지금 사시는 집으로 그냥 신혼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집도 며칠 전에 새로 계약했어요. 자기는 50평 이상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데 50평이요? 내 생각에도 쓸데없이 좀 넓은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했더니 또 울고불고 난리여서 그냥 원하는 집 계약했어. 운다고 집을 다 바꿔? 지금 형 혼자 사는 평수도 둘이 살아도 충분한데. 어쩌겠냐. 은비가 하고 싶다는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은비 씨가 꼭 걷고 싶은 버진로드가 있었다면서 서울에서 예식장이 가장 예쁘기로 소문난 P호텔로 결혼을 잡았더군요. 하지만 그곳은 예쁜 만큼 가격이 정말 깡패였죠. 그래서 식장은 얼만데? 몰라. 하도 이것저것 돈 나가서 기억도 안 나. 아니, 이 형이 뭐에 홀렸나? 1,000원 한 장도 아껴 쓰던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원짜리 스드메를 하지 않나? 50평 집을 덜컥 계약하지 않나? 형,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주버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건 아닌데 결혼 비용이 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날 은비 씨 봤을 때 막 사치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젊고 예쁜데 굳이 이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 뭐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라 로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한참 많은 아저씨랑 하는데 너무 간소하게 하면 주변에서 쑥덕거리는 것도 싫을 테고 내가 뭐 아주 능력 없는 건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 선까지는 맞춰주고 싶어요. 볼이 패인 얼굴로 허겁지겁 삼겹살을 먹는 아주버님을 보며 저나 남편 모두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아주버님은 은비 씨 이야기만 나오면 해벌쭉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자기야, 난 그래도 아주버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은비 씨를 한 번밖에 안 만나봤잖아. 이런 걸로 괜히 오해하지 말자.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느낌이 왜 이렇게 쎄하지? 하긴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옆에서 말린다고 그만두겠어. 하다 진짜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판단하겠지. 형이 한 회사 CEO인데 그 정도 판단도 못하려고.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반백살의 나이에 이제서야 좋다는 사람 만나서 살아보겠다는데 초를 칠 수야 없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뭐가 급한지 정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 결혼식 날 처음 들어가 본 P호텔은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제게 형님이 된 은비 씨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예뻤어요. 워낙 외모도 수려했지만 드레스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박혀있던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너무 눈이 부셔 신부를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더군요. 아주버님은 결혼식 내내 아주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아주버님이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그저 둘이 잘 살기를 바라야지. 워낙 빨리 진행된 결혼이라 상견례도 생략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사돈댁을 처음 뵌 것이었어요. 저는 먼저 달려가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는 신랑 재수씨 되는 오진하라고 합니다. 오늘에서야 뵙네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은 반가운 제 인사가 무한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그런데 솔직히 사돈이라 해도 저희끼리는 앞으로 딱히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냥 저 둘이만 잘 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민망해져 어정쩡한 자세로 남편에게 돌아왔고 찝찝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식이 끝났고 사진까지 모두 찍었어요. 형님네는 이상하게 부모님을 제외한 친척이 한 명 없었고 친구들도 몇 명 안 되어 보였어요. 여보, 친척이 많이 안 오셨나 보네. 결혼을 안 하렸나? 그러게, 신부 쪽이 너무 썰렁해.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애기네. 어쩜 저렇게 다 30살도 안 되어 보이냐? 결국 사돈과 혼주석에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저희는 식이 끝나자마자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신혼여행을 간다며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고 괜스레 긴장을 했던 저희 부부는 집으로 곧장 달려와 씻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죠. 아주버님과 어린 형님의 신혼여행은 참 길었어요. 원래 형님 계획은 1달 반 코스로 잡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 아주버님의 사업상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 절충해서 3주만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주버님만 혼자서 식당에 가끔 오시고 형님은 뭐가 바쁜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형님이랑 같이 좀 오시지 왜 또 혼자 오셨어요? 은비가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나 봐요. 저도 집에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주버님은 겸연쩍은 얼굴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좋지 않아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목돈이 필요한 때가 또 왔어요. 저희 식당은 거래하는 업체의 분기별로 고깃값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해서 단위가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달이 있었죠. 마침 재료비야 이것저것 해서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니 두 아들의 학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연년생인 첫째와 둘째는 둘 다 대학을 꼭 가고 싶어 했고 더군다나 첫째가 재수를 하는 바람에 두 아이가 같은 학번으로 동시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아이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합치니 1,000만 원이 우습더군요. 물론 1,000만 원이 당장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돈이 나갈 곳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됐죠. 걱정하지 마. 내가 형한테 얘기할게. 애들 1학년 끝나면 바로 갖겠다고 하지 뭐. 매번 아주버님한테 죄송하네. 우리 힘들 때마다. 가족이잖아. 우리가 떼먹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잘 갚는데 뭐.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아이들의 학비를 빌리게 되었고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주시겠다고 하셨죠. 다행히 급한 불은 꺼서 안심하고 있는 찰나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가게 한번 오세요. 고기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각서라고 오빠한테 돈 꿔 가셨어요? 네? 아, 저희 애들이 이번에 둘 다 대학을 입학해서 여유자금이 빠듯해 부탁 좀 드렸어요. 오빠가 무슨 ATM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오빠한테 이제 엄연히 와이프가 있는데 돈을 그렇게 함부로 꿔가면 어떡해요? 형님한테 미리 말을 안 해서 화가 나신 건가요? 그렇다면 사과드릴게요. 전에도 종종 이렇게 어려울 때 아주버님이 도와주시고 또 갚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결혼했다는 걸 잠깐 간과했네요. 미안해요, 형님.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는 여태까지 아주버님한테 빌린 돈은 전부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모두 갚았어요. 거짓말도 하세요? 제가 오빠 통장 죄다 찾아서 몇 년치 내역 다 확인했는데 말이 좀 다른데요?
구석준이랑 오진아 이름으로 이체한 내역이 꽤 있던데요.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구진우, 구성우, 거기 아들들 이름이죠? 걔네 이름으로 아주 주기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빠져나간 거 다 확인했어요. 형님, 그건 다 이유 있는 돈이에요. 애들 이름으로 아주버님이 이체해 주신 건 학년 바뀔 때마다 큰아빠가 용돈 주는 거라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 이름으로 돈 붙인 건 아주버님 회사 직원들이나 거래하는 병원에 선물하신다고 고기 포장해 간 대금 주신 거예요. 제가 다 이유 있는 돈이라며 반박하자 형님은 할 말이 없어졌나 보더군요. 앞으로는 형제간이든 뭐든 돈거래는 반드시 자기한테 먼저 고지하라며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한참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따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살짝 이야기하더군요. 아, 형이 형수님 때문에 계속 좀 곤란한 상황인가 봐. 왜? 뭔 일 있어? 형수가 형의 예전 통장을 다 사사시 뒤져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돈을 어떤 이유로 보낸 건지를 따져 묻더래. 사업하는 사람이 그 내역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경제권을 자기한테 넘기라면서 난리더래. 돈 관리 본인이 하겠다면서. 형이랑 그것 때문에 요 며칠 계속 투닥거렸나 보더라고.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경제권을 넘기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하는 당사자가 돈을 굴려야지. 여태까지 간호사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수로 그 억대돈을 관리하겠다는 거야. 내 말이 형이 그건 정말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울면서 집도 나가고 했대. 나중에 보니까 친정에 가 있어서 형이 다시 데려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나 봐. 그리고 간호사 일도 그만뒀대. 결혼 앞두고 바로 일하기 싫다고 퇴사했대. 그럼 지금 뭐 하는데? 그것도 엄청 골치 아픈가 봐. 형수가 사치가 좀 있나 보더라고. 사치? 얼마나 심하길래? 그건 형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암튼 그것도 두 사람 사이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남편을 통해 들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근황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아주버님도 제 앞에서 하기는 창피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따로 연락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아주버님 걱정에 마음이 쓰이더군요. 얼마 후 아주버님은 술이 좀 취해서는 늦은 저녁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아주버님, 어디서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약주 많이 하셨네. 네, 재수씨. 제가 좀 마셨습니다. 답답해서 좀 마셨어요. 아주버님, 무슨 일 있어요? 뭐가 답답해요, 새신랑이? 새신랑은 답답합니다요. 마침 식당 영업이 끝날 때쯤이라 문을 닫고 우리 세 사람은 둘러앉아 술을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 많이 힘들어? 여자라는 존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휴, 모르겠어. 회사는 뭐 다른 문제 없는 거죠? 회사는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집에 계신 우리 마나님이 아주 제 목줄을 잡고 흔들어서 괴롭네요. 형, 무슨 일 또 있었어? 말해봐. 결혼 전에 병원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나는 그럼 내조에 좀 신경 써주거나 아이 갖는 준비를 하려는 줄 알았지.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대뜸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아이 생각 없다고. 빈크로 살고 싶다고. 결혼 전에 아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 없어요? 있죠. 저는 제가 늦은 나이라 웬만하면 좀 빨리 갖고 싶다고 했죠. 은비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하기 싫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왜요? 그냥 싫대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우리 애로 생각하면서 키우자 그러더라고요. 네? 강아지를 애 대신 기르자고요? 막무가내였어요. 강아지 못 기르게 하면 장모님한테 가서 다 말하겠다느니 죽어버리겠다느니 어쩔 수 없이 다독이고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몇백만 원 단위의 회원권을 끊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필라테스, 거기다 반려견 미용샵? 그런 것까지요. 제가 이건 뭐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경제권 갖고 있으면 와이프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더라고요. 형이 형수한테 완전 말렸네 말렸어. 아휴. 아주버님, 제가 모른 척해서 미안한데 지난번에 남편한테 속상하다며 말하신 거 저도 다 들었어요. 형님이 사치도 좀 심하고 경제권 넘기라고 계속 어거지 쓰고 있다고. 재수씨 앞에서 너무 창피하네요. 우리 가족끼리 뭘 창피해요. 속상한 거 다 털어놓고 가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해보고요. 은비가 제가 더 좋아하고 나이 많다는 걸 이용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그걸 알면서도 은비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고요. 아주버님이 여자를 많이 대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책하지 마요. 지난주에는 회의 끝내고 왔더니 휴대폰에 카드 사용 내역이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전부 큐 백화점에서 긁은 거였는데 다 합쳐서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 은비가 카드 분실했나 하고 놀라서 전화했더니 다 본인이 쓴 거더군요. 심지어 강아지 밥그릇이랑 방석까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로 골라왔더라고요. 4,200만 원이요? 하루에 그걸 다 썼다고요? 그날은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언쟁을 좀 했는데 저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살아주는 거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또 엄청 상처를 주더라고요. 애도 안 낳을 건데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다 어디에 쓸 거냐 부터 시작해서는 자기는 제 돈 다 쓰고 죽을 거라며 악을 쓰더군요. 이 정도도 못 해줄 거면서 자기를 왜 데려왔냐고. 그러길래 제 나름 그랬죠. 돈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반년 넘었는데 원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버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주버님, 혹시 저나 남편이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한테도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일이라 저희가 나서서 뭘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요. 도움 필요하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네? 고마워요, 재수씨.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네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괜찮아질 거예요. 스트레스와 만취로 힘들어하는 아주버님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저와 남편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괜찮으실까? 역시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말렸어야 하나?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늦었지 뭐. 그리고 형 애기 아냐. 이런 일도 본인이 좀 부딪혀보고 극복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단호하게 끊어낼 줄도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옆에서 더 지켜보자. 얼마 후 제 생일날이었어요. 두 아들과 남편이 간만에 두루앉아 저녁을 먹었죠. 둘 다 대학 들어가더니 아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엄마,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공부해야지, 과제해야지, 리포트 써야지. 거기다 알바까지 하잖아. 그래. 우리 아들들 아주 장하다. 두 아들은 제게 봉투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열어봐. 생신 선물이니까.
봉투 안에는 Y 피부샵 회원권이 들어있었어요. 피부샵? 엄마 맨날 식당에 있어서 머리도 잘 못하고 피부관리 이런 건 더더욱 받아본 적 없잖아. 성우랑 나랑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모은 걸로 끄는 거야. 여기가 엄청 유명한 샵이래. 연예인들도 많이 다닌대. 그래서 너무 비싸서 10회는 못 끊고 5회만 끊었어. 미안 엄마. 아니야, 엄마 너무 감동받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들. 너희 엄마 이런 거 안 받아도 피부 좋은데? 매일 돼지기름 얼굴에 튀면서 일하잖니. 그것보다 좋은 천연 화장품이 어딨어. 아, 진짜. 네 아빠 방에다 가둬라. 저는 그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냈어요. 바쁜 일이 있다면서 같이 저녁 먹지 못한 아주버님 생각에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긴 했었지만요. 저는 간만에 매니저에게 식당 홀을 맡기고 아들들이 끊어준 피부샵에 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진환님 맞으시죠? 예약되어 있는 룸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피부가 맨들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때였어요. 형님. 동서를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 샵 다니시나 봐요. 네, 여기 VIP예요. 그런데 동서는 여기 무슨 일로? 생일이라고 아들들이 여기 이용권을 끊어줘서 오늘 와봤어요. 진짜 좋네요, 여기. 아, 생일 축하 할인권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건 돈으로 끊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제가 받는 관리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죠. 오랜만에 만나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긴 했지만 갑자기 아주버님께 들은 형님의 본색이 떠오르며 괜히 아는 척을 했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형님은 세상 화려한 것은 몸에다 감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았어요.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혹시 생일이라고 끊어졌다는 거 거짓말 아니죠? 네? 그런 거짓말을 제가 왜... 또 우리 오빠한테 돈 빌려서 끊은 건데 괜히 저한테 찔러서 들려대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들들 팔아가면서 그런 거짓말 할까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분 상당히 언짢네요.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돈 빌리고 도와달라고 연락하고 동선에도 전적이 있으니까 제가 아예 없는 말 지어낸 것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아주버님과는 20년이 넘은 관계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형님 때문에 사이가 이상해지게 생겼네요. 저는 화가 나서 피부 갈리고 뭐고 돌아섰고 제 뒤통수 뒤로 형님은 말하더군요. 그거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예요. 뭔 세상 거지들이 다 붙어서 뭐라도 뜯어가려고. 하여간 관계를 아주 싹 다 끊어버리든지 해야지.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 울면서 돌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는지. 또 제대로 한 방도 못 먹이고 뒤돌아온 제가 너무 한심하고 속상하더군요. 저는 식당으로도 못 가고 집으로 와 누워 한숨판 연거푸 쉬어댔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어두운 제 얼굴을 보고는 말했어요. 피부관리 받으러 갔다 온 사람 얼굴이 왜 그래? 얼굴에 좋다면서 거기서 똥 발라줬어?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씻고 자. 아이, 무섭게 왜 그래? 장난 좀 친 것 같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너무 자존심 상했지만 남편의 형이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도 얼굴이 어두워졌죠.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몰랐던 진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자기 돈도 아니고 아주버님 돈으로 그런 거 누리고 다니면서 나를 아주 거지 취급하더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 내 생각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재산 나눠줄까봐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손절시키려는 것 같아. 정작 우리는 그런 욕심도 없는데. 맞아. 그건 형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잖아. 전혀 욕심도 없는데 왜 혼자 설레발치지? 남편은 며칠 고민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형한테 아무래도 말해야겠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형이랑 해결할게. 잠시 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랜 통화가 이어졌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왜? 아주버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형수님, 아니, 형수도 아니다. 그 여자 지금 외박도 하나 봐. 뭐, 외박? 처음에는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며칠 갔다 오고 했었나 봐. 그런데 요즘은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올 때도 많대. 장모한테 전화하니 자기 몸 건강하다고 그러고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그러네. 쎄한 정도가 아니네. 아주버님한테 친정엄마 파라 거짓말까지 하고 할 일이 뭐겠어. 이거 사람 붙여서 알아내야겠네. 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우리 형이 당하다니. 이 여자 진짜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거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편과 저는 단단히 화가 나 어떻게 사달을 내야 하나 벼르고 있던 찰나. 쥐새끼가 그냥 알아서 쥐덫에 걸려들더군요. 주말 한낮부터 술에 만취한 남자와 여자가 저희 식당에 왔고 놀랍게도 그건 처음 보는 남자와 형님이었어요. 얼마나 취했는지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더군요. 형님, 여기는 어떻게? 이 남성분은 누구예요? 동서가 왜 여기 있지? 고깃집 한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였구나. 여기 맛집이라고 내 친구가 꼭 먹어봐야 된다고 데려왔는데. 여기가 동서가 하는 데구나. 그렇구나. 친구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둘이 너무 손을 꼭 들고 있더군요. 역시나 혀가 꼬부라진 남자가 말했어요. 동서? 동서? 그럼 이 사장님이 네 남편 재수씨인가 뭐 그거야? 야, 보통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네. 거의 너희 엄마 수준 아니냐? 그 남자는 뭐가 신이 났는지 배를 잡고 웃고 있고 그 여자도 옆에서 거들며 웃고 있더군요. 맞아. 우리 동서님이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날걸? 남편이 우리 엄마랑 동갑이잖나? 겁나 웃기네.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친정엄마랑 동갑이라고요? 저는 취한 둘을 자리에 앉히고 여자의 지갑을 슬쩍 열어보았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주민등록증에는 말했던 나이보다 7살이나 적었던 거예요. 그럼 아주버님 만났을 때 35살이 아니고 28살이었던 거야? 나이를 속이고 결혼한 거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주버님의 나이와 재력을 미리 알고 일부러 접근했던 거예요. 실제 나이로 말하면 20살이 훨씬 더 차이 나서 혹시나 거절당할까 오히려 본인 나이를 올려 부른 거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혼인신고도 혼자 가서 하겠다며 그렇게 우겼다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때 여권은 심사할 때를 빼놓고는 아주버님 앞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요. 친정엄마가 아프다며 외박했던 것도 당연히 그 남자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술에 섞인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자기 머리를 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그 길로 아주버님과는 그 여자는 남남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정신적, 물리적으로도 힘들었던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유명 로펌을 통해 고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여자는 자신이 전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아주버님은 이번에 칼을 간 듯이 결심했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가 털어간 1,000원 한 장까지 받아내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첫사랑, 첫 연애, 첫 결혼은 1년도 안 되어 막을 내렸어요. 본인 인생에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아주버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돋고 몰래 나가 웃으며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자꾸 저한테 여자가 무슨 선물을 좋아하는지 묻기도 하고.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겠죠. 아무래도 아주버님은 저희한테 맹세했던 것이 있어서 또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쑥스러운가 봐요. 이번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과 적극 나서자고 다짐도 했답니다.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봐드려야죠. 좋은 분이겠지요. 좋은 사람인 아주버님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놓고 나니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